네, 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이 뉴욕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가정에서 AI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제목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젠슨 왕 CEO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사실 연초에 있었던 기술주의 급락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당히 좀 빠지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주가가 492달러였는데요. 연초에 470달러대까지 빠지면서 드디어 엔비디아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 나오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겐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CES 2024에 맞춰서 엔비디아도 새로운 칩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난해 대유행을 이끌었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인데요. 기존에 작년만 해도 수만 달러에 오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이 사용됐었다면 올해부터는 이 가정용 PC 그리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공개됐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칩은요 RTX 시리즈인데요. 사실 이거는 GPU입니다. 즉 그래픽 카드 용도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인데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를 활용할 경우 집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AI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해에서는 기업 단에서만 활용되었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집에 가지고 있는 PC 또는 노트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2024년도에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엔비디아가 또다시 던져줬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가장 주목받았던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뜨거운 상황, 과연 이러한 호재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지도 계속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가정용 AI 칩 출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반도체를 양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가요. 어제만 해도 52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금방 마감된 9일장을 보니까 531달러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한 전문가는 1,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지금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 힘도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당연히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도 이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전해 버릴 경우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미국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간에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한 대안으로 바로 다운그레이드된 반도체 칩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미국 정부가 막아와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반도체 칩을 오는 2분기부터는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칩 이름은요 H20, L20 그리고 L2라고 불리는 세 가지 대표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지 않는 수준의 레벨 그러한 성능의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오는 2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마켓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출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옴으로써요. 두 가지 소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현재 엔비디아 주가를 최고가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과연 24년도에 엔비디아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 상황. 과연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AI 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신중하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을 겨냥한 AI 반도체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기사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보잉의 주가가 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 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사실 나온 뉴스 자체는 조금 됐습니다. 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륙하자마자 기체가 흔들리더니 여기에서 난 구멍 때문에 비상 착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국내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미국 현지에서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를 크게 흔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알래스카 항공의 비행기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당연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는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문제는 이 비행기 기체가 뭐였냐, 기종이 뭐였냐였습니다. 모델명은요, 보잉 737 맥스 9으로요. 이 보잉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형 모델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사실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기종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많은 비행기사에서 이 모델에 대한 운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당연합니다. 어쩌 보면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고 있는 비행기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멈췄었고요. 이게 사실은 보잉 737 맥스 8이라는 직전 모델의 개량 모델입니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운행할 수 있는 이 승객 수를 늘린 모델이다 보니까 보잉 737 맥스 8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요. 이 보잉 737 맥스 8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19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문제 기종이었습니다. 당시 두 차례 사고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3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개월 동안 기체 운항이 중단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간 이 보잉사는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불안감이 계속 있던 와중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본격적인 매출이 증대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좋지 않은 사고가 터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잉의 주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분위기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보잉사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항공사의 주가들 역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2024년 연초부터 항공사와 이러한 비행기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큰 급락을 이어간 가운데 현재도 주가가 더 빠졌었는데요. 금방 확인해 본 결과 주가가 또 1.42% 빠져서 220달러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잉의 추락 언제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산업의 미래 역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엔비디아와 또 급락한 보잉의 주가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인뉴욕 소식 전해주신 추동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